이번에 노동신문 사설을 또 내놨습니다. 지금 매일과 같이 7월 1일 날 내놓고 7월 2일 날 6월 30일 날 내놓고 1일 날 내놓고 오늘 노동신문에 또다시 사설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의 지금 간부들을 다스리고 북한을 통치하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공포와 총살 정치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그전에도 제가 정편방송 들어 나가서 김정은의 지금 총살 정치로 돌아섰다. 총살을 통해서 북한 간부들을 장악하고 자기 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북한을 통치하려고 한다. 총살, 무자비한 총살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전하든지, 도전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간부건 인민이건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총살하는데, 이제는 자동보총이나 소총으로 총살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단총, 기관포, 박격포로 죽인다고 합니다. 유경 제1부부장 박격포로 죽였다는 건 그 유명한 실화죠.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저기다 세워놓고 박격포로 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현영철 같은 분은 총살해서 화염방사기로 청소까지 하고, 장성택이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총살 정치로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총살 정치는 마지막, 정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통치를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공포정치이고 총살정치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공포정치와 총살정치를 했던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포정치와 총살정치로 자기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했다. 몇 개월 못 가서 자살한 파시오 독재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죠 않을 거 잘 아실 겁니다.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바로 공포정치와 총살정치로 나치를 이끌어왔고 독일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명사가 친위대라고 하는 이 만자 표시를 한 SS 친위대. 야, 이거 이름만 들어도 가는 친위대. 이 친구들 나타나면 그냥, 이 친위대원들 나타나면, 지금은 친위대원의 대원이었다는, 장교가 아니고 친위대원이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만으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전범자, 전쟁 범죄자, 전범으로 몰려서 전범자로 규정되고 전범자로 처형됐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SS 친위대원이면 무조건 전범자로 처형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멸망했을 때. 그렇게 친위대를 만들고 SS 친위부대를 만들어서 총살, 공포정치를 몰아가고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심지어 자기 적수들을 독가스실을 만들어가지고 수용소에서 독가스실에 실험용으로 죽여버리고 이랬던 자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스타포 하면 우는 아이도 게스타포에서 왔다가 하면 울음을 뚝 걸칠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게스타포 정치를 했던 것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지금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김정일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94년도 한국에 망명을 왔을 때 처음으로 평양을 망명을 꿈꾼다. 제가 책이 하나 있는데요.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이거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제 삶에서 쓴 책이 아니라 북한에서 와서 제가 북한에서 보고 듣고 보았던 것, 그걸 기록해 놨던 책이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입니다. 벌써 30년 고반 되었지만 그때 제가 김정일이 가장 좋아하는 책, 마인 캠프, 나이 투쟁이라고 하는 히틀러의 책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책을 항상 침대 머리맡에 놓고 연구하고 그 책을 보고 연구한다는 김정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북한의 최고위층, 바로 김정일 측근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유명하죠. 이동호 제1부부장, 통일전선사부 제1부부장이었던 이동호.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김정은이 마인 캠프를 배구할 정도로 히틀러를 연구하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조직화한 조선노동당을 나치당과 같이 만드는 사람이 김정일. 김일성 때는 그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일성을 두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일성 때까지, 김정일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조선노동당도 집단지도 체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가 나타나면서 유일사상을 외쳤고, 유일사상책이라는 것도 바로 김정일이가 나와서 만들었고, 유일적 지도체제라는 것도 김정일이 만들었고, 오직 수령님 한 사람, 이 사람의 사상만 믿고 따라야 한다고
만든 것이 바로 김정일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다 나치당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여러분 뭐 선전상이었던 그 게벨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나치 당원들을 히틀러에게 충성했던지. 횃불 시위부터, 여러분 첫 횃불 시위를 시작한 것이 바로 나치 당원들입니다. 여러분 독일 베를린 광장에서 횃불 시위하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걸 동영상에 올려서 보내드리겠는데, 이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겁니다. 히틀러는 독일 베를린 광장에 그 주석단에 있고 밑에서 나치 당 마크를 만들어서 횃불,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고, 진짜 횃불입니다. 진짜 횃불. 여러분 뭐 이 손뭉치에다 휘발을 묻힌 그 횃불 어마어마하죠. 잘못 다치면 그냥 머리카락 다 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횃불로 나치당 마크를 그리고 시위를 했던 히틀러, 나치당. 그런데 그걸 똑같이 모방한 게 바로 김정일의 조선노동당 마크를 횃불로 만들어서 시위를 벌였던, 군중 시위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김정일이었거든요. 그러니 히틀러의 나이 투쟁이라는 마인캠프라는 그 책을 머리맡에 베고 잘 정도로 중독돼 있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 정치로 몰아놓고 간부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게스타포 정치 모든 간부들을 도청하고 미행하고 감시했던 바로 히틀러. 그만큼 독재자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김정은이가 자기 여동생을 이제는 무대에 내세워서, 그것도 어린 여동생을 통치자, 자기 다음에 통치자로 내세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송월이도 마찬가지고요. 현송월이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현송월이든 김여정이든 김정은이 죽으면 제일 먼저 인민들의 심판대 올 것이 이 두 사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다른 간부들은 그래도 반성을 하고 집단저체로 가고 인민들이 먹고 살기에 북한을 이끌어 간다면 인민들이 어느 정도 용서할 것 있지만,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김씨한테 절대 충성을 했던 조영원이나 김여정이나 현송월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도 공포정치, 총살정치로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한 총살정치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북한 사람들, 북한 간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북한 간부들 제가 알고 있지만, 특히 해외 나와 있는 간부들, 해외 나와 있는 외교관들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북한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상납하고 자기네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집에서 기른 콩나물,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 외국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몰래 머리 수건을 띄들고 자기가 누군지 감춰, 부인들이 나가 장마당에서 팔아가지고 외화를 벌어서 김정은한테 바치는, 야, 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왜? 저기는 죽음의 골짜기, 북한은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해외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죽음의 골짜기, 오늘 뭐 이렇게 뭐 정치범 수용소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북한 전체를 죽음의 골짜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들어가면.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상납하고 외화를 벌어가지고 꼭대기에 상납하고 김정은이한테 충성의 선물로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김정은도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살 정치로, 공포 정치로 북한 등 돌린 간부들 돌려세우기 힘듭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노동신문 사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띄워줄래? 예. 자, 오늘자 노동신문 사설. 혁명적 수양과 단련해서 완성이 될 수 없다.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야, 이 말은 자간이 선전선동부.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굴러가는 돌 봤어요? 굴러가는 돌, 강에서 이제 강물이 흐르면서 굴러가는 돌은 있겠는데 거기서 이끼가 끼긴 끼겠네요.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낀다고. 직위가 높을수록 일꾼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당적으로 수용하고 혁명적 달리지 않으면 맡은 중요직책을 다할 수 없고, 중요직책을 다할 수 없고 정당에는 혁명의 낙오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반당 반혁명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무지와 무능력은 혁명의 원수와 다를 바 없다. 야, 이거 간부들을 보고 어제 김정은이가 이랬거든요. 6월 30일 날 호되게 질책하면서 특히 이병철 쪽으로 돌려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지와 무능과 무책임과 같은 이 반당 반혁명분자, 이 무책임은 반당 반혁명분자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뭐 밑에는 뭐 또 이제 뭐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고 당과 수령 김정은께 충성하라는 내용으로 장황하게 사설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렇게 했는 일꾼들이여, 호소까지 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일꾼들이여, 당 중앙의 숭고한 뜻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새 출발을 한다는 입장에서 혁명의 지휘송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일심전력하자. 이제는 호소까지 합니다. 저는 이거 김정은이가 바쁘긴 바쁜 뭐야. 총살 정치, 공포 정치를 하다가 이제는 사정까지 하는 걸 봐선 사정해요. 자,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고. 아마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포 정치와 총살 정치, 히틀러의 공포 정치와 총살 정치와 똑같은 김정일의 북한을 간부들을 다스리던 정치. 또 김정은도 그 아버지에서 배운 바로 총살 정치.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둥 돌린 간부들이 절대 김정은을 지지하고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되게 질착하고 반당 반혁명분자로 몰아세고 고위층도 무자비하게 총살하는데 누가 김정은에게 충성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거 오래전에 이런 말이 돌았지만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 죽는다고 하는데 그 태양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옆에 가면 갈수록 고위 관료가 되면 될수록 총살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림자가 드리워지어 있다는 말을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 죽는다. 이게 간부들에게만. 그래서 태양하고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나 김정은한테 좀 멀리 떨어져 지방 관료를 좀 보내달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속어, 이런 유머, 이런 비호가 바로 태양 가까이 가면 타 죽는다. 차라리 태양과 좀 멀리 떨어지는 게 좋다. 그래서 한때는 지방 관료, 당 관료들이 당정인에 올라오고 간부로 출세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그 명예였는데 지금은 평양에서 오히려 국경연수나 지방의 당 관료로 나가는 것이 간부들의 소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부들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죽지 못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김정은 앞에서는 박수를 어떻게 치는지 보셨죠, 여러분? 조영훈이까지 안 보여, 손이 움직임이. 조영훈 정치국 상무위원 삽살개도 그럴진데 일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지면 안 되는, 이렇게 박수를 요란하게 친다고 충성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박수를 치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손이 아파 죽겠다 저 새끼 때문에.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간부들이 속으로는. 절대 둥 돌린 간부들 공포와 총살 정치로는 돌려세울 수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특히 해외 나와 있는 사람들, 외교관들, 무역일꾼들,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망명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망명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때는 여기에는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해바라기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보게 되면 솔직한 사람이고 자기를 미국산 앵무새라고 하는데도 솔직하다고 하는 우리 대통령님 제발 우리 국민 좀 이제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